안녕하십니까. 장사는 이명철의 김영철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담당자라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다가 갑자기 임회장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되게 오래된 프랜차이즈 집인데 이런 데에서 오래 장사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이러면 권리금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권리금이 산정되나, 그리고 권리금이 애초에 무엇이냐도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의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들면 결국 한 세 분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바닥 권리, 영업 권리, 시설 권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럼 그 세 개 중에 가장 뭔가 권리금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중요한 거는 어떤 권리예요? 일단 바닥 권리는 상권에서 형성이 되는 권리거나 아니면 상권의 위치에 따라서 메인 상권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빠진 상권이 될 수도 있잖아. 같은 상권 내라도 그 라인 중에서 더 메인에 가까울수록 바닥 권리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그런 바닥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거는 그 매장이 예를 들어서 공실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은 바닥 권리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시세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영업 권리는 그 매장이 이제 영업을 행위함으로써 남는 수익이 있잖아요. 보통 그 수익에 곱하기 10배 정도 하는 게 통상적이야. 한 달 수익이. 그리고 시설 권리는 그 매장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설 투자를 한 부분이 있잖아. 네. 그 부분에 대한 권리금을 시설 권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그럼 권리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 중에서는 무엇일까요? 때에 따라 많이 다른데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해서 오픈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 권리가 좀 높을 확률이 높은 거고, 오래된 매장이 예를 들어서 공사한 지가 5년, 7년, 10년이 다 된 매장이 내놓는다고 치면은 그 매장은 오래도록 살아남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내놓을 확률보다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내놓을 확률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도 영업 권리가 높은 경우도 있고, 이 매장처럼 특정 상권에서 정말 A급 입지에 들어간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 권리가 높은 경우도 있지. 이거는 상황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 근데 시설 권리랑 영업 권리는 그래도 아까 뭐 10배를 한다거나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해지는 것 같은데, 바닥 권리는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부동산 업자분들께서 댓글로 얼마나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업자분들이 장난치기가 제일 좋지. 권리금 사기라고들 많이 하는데 딱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바닥 권리 얼마, 영업 권리 얼마, 시설 권리 얼마, 절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10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진짜 있으면은 내가 어딘지 한번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통상 권리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매장, 내가 이 상권에 내 예산을 들고 알아보러 왔다가 이매장 권리금이 부동산 업자가 얘기하는 거는 한 7천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7천인가 보다, 그럼 좀 깎아주세요 할 거잖아.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며칠 뒤에 자기가 노력해서 깎았다고 5천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애진짜는 이매장이 7천에 나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야. 네. 계약을 할 때 권리금 관련된 부분에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뭐 7천인데 자기가 5천으로 깎았으니까 뭐 5천에 대한 권리금을 좀 줘야 된다. 뭐 10% 정도? 500 정도? 그거는 절대, 권리금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가 절대 산정되지 않는다.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을 때 다른 부동산에 접근을 해서 실제 권리금, 나와 있는 권리금 액수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권리금도 비용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쉽지는 않다. 기존에 들어왔던 임차인이 이 자리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들어왔던 임차인들도 비용 처리를 못하고 들어온 케이스들이 많아. 그래서 권리금 비용 처리하기도 쉽지는 않으나 한 번쯤 타진해볼 만은 하다. 근데 권리금 비용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부가세를 붙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던가, 아니면 8.8%를 공제하고 주던가. 두 가지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뭐 상권을 키우고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권리금을 형성을 시켜놨는데,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쫓아낼 때 권리금을 안 주고 쫓아낼 수도 있나요? 보통 그때는 권리금이라고 안 하고 이제 명도비나 아니면 뭐 이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이 환산 임대차 보증금이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어. 그래요? 10년 동안의 영업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자리일수록 보증금이랑 임대료가 높을 거잖아. 그러면은 환산 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경우가 생기거든.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나가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나가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상승을 야기를 하지. 왜냐면
임대차 보호법안에 들어왔을 때는 5% 인상이 이제 맥스지만 임대차 보호법안에 벗어났을 때는 사실은 5% 인상이 맥스는 아니거든.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는 거고요. 권리금이라는 거 자체.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안에만 들어오면 보장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특정 매장에 들어가서 한 5년을 장사를 했어. 근데 장사가 잘 돼, 지금도. 그래 내가 이제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이전을 가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매장을 정리하고 싶어. 그랬을 때 내가 한 달에 뭐 세후에 한 2천 정도 남아. 그래서 뭐 바닥권리랑 이것저것 해서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5천 3억을 내놨어. 근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랬을 때 사실 임대인이 이거 거래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 임대차 보호법안에 들어와 있으면. 근데 임대차 보호법안에 벗어나 있으면 다툼의 소지는 될 수 있지. 근데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가 전 임차인과의 계약이잖아요. 아예 처음 상태로 철거를 다 해야 돼서 철거 비용을 달라 하는 것도 네가 잘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할 건데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없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계약이 만기가 됐어. 그래서 임차인이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어서 이제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어.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돼. 근데 임대인과 잘 얘기가 돼서 나 그냥 새로운 임차인 받을 때 시설이 살아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임대인이 요구를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근데 반대로 임대인이 본인이 그냥 이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럼 마찬가지로 임대인 쪽도 그냥 임차인한테 그 매장을 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권리금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럼 아까 영업 권리가 어떤 매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순수익. 순수익. 근데 그런 순수익이나 매출을 뻥튀기 하거나 아니면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은 없나요? 당연히 그런 위험성은 있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엄청 올랐어. 근데 팔려야 그 시세로 받는 거잖아. 그쵸. 내가 만약에 한 달 순수익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남아.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근데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10배에서 영업권리 2억을 받고 싶어. 2억에 내놨어.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팔고 싶으니까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거는 완전 공급과 수요인 시장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공식적으로 나는 영업권리 순수익의 10배는 받고 싶어. 그럼 받고 싶어인 거지. 무조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아닌 거야. 근데 반대로 한 달에 1,000만 원 남아. 근데 내가 영업권리를 한 1억 5천 내놨어.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파는 거야. 이건 어디까지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합의일 뿐인 거지 공식적으로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일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매출이 좋다고 하고 순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믿음이 가고 뭔가 가게를 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일단은 그 매장을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산표도 한번 받아봐야 되고 근데 결산표를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최근 6개월 매출표 근데 그거는 뭐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 그러면 카드 매출만큼은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니면은 뭐 포스기 자료를 넘겨봤던가 권리금이 많은 자리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분석해야 될 게 더 많아.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보통 큰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할 때는 기간도 좀 오래 잡고 그 매장이 실제로 그렇게 장사가 되는지 여부를 한 2주 정도는 꾸준하게 그 매장을 지켜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 판매가 급한 사장님들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 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채워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크로스 체크나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좋긴 해. 권리금을 짭짤하게 맛본 경험도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내 장사 시작하고 나서 내가 매장을 뭐 권리금 장사한다고 해서 판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운영하는 매장들은 기본적으로 순수익 다발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뭔가 뚜렷한 목표나 뭔가 뚜렷한 사정이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상 모든 시장에 나오는 매장들은 그런 이유를 가지지 못한 매장들은 솔직히 장사가 잘 됐을 때 나오잖아.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 만족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야 그럼 무조건 순수익 높은 매장은 절대 나오지 않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장들은 바닥관리나 시설관리 비중이 높지 이 양황관리에 대한 비중이 높진 않아.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는 거는 예민한 주제이기도 한데 왜냐면 결국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잖아. 유형의 자산이 아니잖아. 물론 시설 권리는 유형의 자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시설 관리를 책정해서 받기에는 진짜 공사한 지 1년도 안 된 혹은 2년도 안 된 진짜 맥스로 봤을 때 3년도 안 된 정말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면 시설 관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막상 시설 관리 해봤자 1억 이상 받기 힘들거든. 그래서 진짜 권리금이 높은 자리들은 대부분 바닥 권리 일 확률이 높지. 우리 바닥 권리 최고가 내가 지금 생각 딱 떠오르는 거 세 군데거든. 뭐 강남역 메인, 명동 메인, 성수 메인. 그런 데는 메인 자리 가면 바닥 권리가 6억부터 스타트야. 근데 어쨌든 그 정도가 시장으로 형성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 정도 내니까 가격이 그 정도까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가격이 시장에 형성이 됐다라면은 분명히 그 시장에서 그 가격이 형성된 이유도 존재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동산한테 장난질을 당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점. 두 번째는 권리금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꼭 타진해 보라는 점. 사실 이것 두 개가 가장 핵심이지. 그리고 권리금을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주고 들어가는 자리라면 정말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배달 매장에는 권리금을 안 주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배달 매장에서 내가 봤을 때 맥스로 책정할 수 있는 권리금은 한 3천 정도가 맥스지 않나. 물론 엄청나게 잘 되는 배달 매장들 있잖아. 뭐 한 달 매출이 2억, 3억, 4억 막 이렇게 나오는 데들. 그런 데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 내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으로는 내 생각은 그렇다. 오늘 뭐 갑자기 식사 중에 권리금 얘기가 나와서 이 영상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급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얘기하다가 좀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혹은 또 다른 의견이 계신다면은 댓글로 충분하게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하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